저는 이제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크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느 정도 학년이 나눠져 있는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입학 시험이랑 대학교들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이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오늘 좀 묻고 싶은 거는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제 이 수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학교를 다녀요. 근데 유치원은 3세부터 6세부터 다니고, 초등학교가 좀 특이한 게, 초등학교가 6살부터 10살까지 초등학교 5년을 다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일찍 가고, 대신 학년도 좀 줄고, 대신 중학교가 11살부터 14살까지가 중학교고, 고등학교가 이제 그 다음부터 15, 16, 17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들은 이게 저가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가고 하루에 6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27시간을 못 넘기는 게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은 대부분 공립이고, 초등학교에 부설 기관으로 있어요. 그리고 무상교육이랑 학부모의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3세에서 5세까지 잘 마치고, 그 다음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도 대부분 의무교육이에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대부분 공립이고 무상교육을 해요. 이제 초등학교는 아까 말했듯이 6살부터 10살까지고 총 5년을 다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주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가는데 26시간을 공부를 해요. 근데 27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7시간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6시간을 하고, 우리나라랑 이게 좀 다른데 수요일은 수업이 아예 없어요. 주말에도 없고, 주말에 없는 게 아니구나.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해요. 좀 특이하죠. 그거는 우리나라랑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비 과정이 하나 있고, 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기초 과정, 중급 과정,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이랑 역사, 지리, 시민교육, 이건 약간 어떤 교육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시민교육 이렇게 4개를 좀 중시하고, 특히나 프랑스어를 제일로 중시한다고 해요. 자국어인. 그래서 10살까지 초등학교를 다니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생은 11살부터 14살. 좀 한국에 비하면 많이 어린 나이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쓰기, 말하기, 영상 표현 등 3가지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학습 목표예요. 그리고 이때 한국에는 이게 없어졌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 시험이 있어요. 이제 이때는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중학교 졸업과정 시험이 있고요. 이제 중학교도 아까 초등학교랑 똑같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적응과정, 중심과정, 방향 지도과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나눠져요. 고등학교가 일반계가 있고 기술계, 직업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나눠진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학교 때 우리나라는 반대로 셈을 세는데, 중학교가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4년을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2학년, 1학년, 졸업반 이렇게 총 3학년을 다녀요. 근데 이제 기술계랑 직업계보다 일단 일반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학년 때 처음 다니는 1년은 바칼로레아를 어떻게 다닐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수능인 대학 평준화된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바칼로레아 시험을 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이제
근데 이제 그 바칼로레아가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반계가 치르는 바칼로레아, 뭐 기술계, 직업계에 따라서 이제 바칼로레아가 그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바칼로레아를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1학년이랑 졸업반 때 이제 그 바칼로레아 시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 졸업 시험으로 바칼로레아라는 이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공부합니다. 이제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 시험 및 고교 졸업 시험인데 시기는 대략 6월 달쯤에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이랑은 다르게 합격률이 거의 80% 안팎이고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드는 인력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데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어요. 1,000억 원인가 1,400억 정도 이 주관식을 채점하기 위해서 채점을 하는데 제가 본 뉴스에는 그걸 약간 비판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바칼로레아도 이제 재수를 하거든요. 근데 재수 포함해서 80% 안팎의 합격률을 보는데 첫 해에는 대부분 한 50% 정도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감독관, 그러니까 이걸 채점하는 감독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합격이 되고 합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지를 줘도 이 문제지를 채점하는 시험관에 따라서 합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게 비판으로 있고, 또 하나는 거의 다 합격을 하는데 80%니까 이 정도의 인력을 들면서까지 돈을 쓰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하나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는 것 중에 대다수가, 그러니까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는 고등학교의 대다수가 그 사립학교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한 번에 이따 얘기할 거라서 이따가 한 번에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는 대학교가 좀 특이한 게, 여기는 이제 비슷해요. 단기 대학이랑 장기 대학으로 나눠지는데, 단기 대학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전문대에 속하고, 장기 대학교는 이제 4년제에 속해요. 이제 단기 대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업대랑 일반대로 나눠지는데 보통 2년을 다녀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단기 대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대학으로 가면, 장기 대학은 이제 크게 일반 대학교랑 그랑제꼴이라고 해서 고급 전문학교, 프랑스랑 일본에만 있는 좀 특이한 교육 대학교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학부생 있고 학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를 프랑스에는 1기, 2기, 3기라고 말을 해서 1기는 보통 이제 2년 정도 다니고 이때 전공 과목이랑 학사 자격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2기 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학사 석사를 그때 취득을 해요. 보통 2년을 다니고 이제 박사과정이 3기인데 그때 이제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학위를 취득을 해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4년제랑 대학원에 속하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대학 평준화라고 해가지고 68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라 해서 뭐 사립대학이랑 파리 또는 대도시 권역에 있는 국립대나 사립대를 통폐합시켜서 이제 파리로 치면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처럼 이렇게 교육을 평준화시킨, 원래 예전에는 한국처럼 대학교가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었다면 그걸 이제 평준화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 대학도 그렇고 장기 대학도 대부분 대학 평준화로 다니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거인 장기 대학교 중에 하나인 그랑제꼴. 이제 그랑제꼴은 고급 전문 학교라고 해서 이제 다른 말로는 엘리트 교육학교. 이제 이곳에서 대부분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요 그
공직자들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일을 해요. 여기서 대부분 교육을 받아요. 이제 여기는 입학 시험이 매우 까다로운데 바칼로레아 아까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받은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1년에서 2년 정도 예비 교육 과정을 또 따로 받아요. 이걸 프레파라고 하는데 1, 2년 정도의 바칼로레아 시험 다음에 1, 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랑제골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랑제골은 이제 사전에 나왔기를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정부의 고급 관리들이 기관을 통해 양성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랑제골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대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랑제골에서 졸업을 하고 일반 대학교로 가서 또 박사학위를 또 받아야 돼요. 3, 4년 정도를 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총 이제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는 아닌 것 같지만 간략하게 읊어봤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도 대학 평준화랑 그랑제골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뱅생대학교라고 해서 68혁명 이후에 실험대학으로 세워졌다가 지금은 이제 파리 8대학으로 이제 속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자료를 계속 알아보다가 약간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 좀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약간 비판하는 기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대학 평준화가 돼가지고 서열이 없어진 건 맞는데 다른 서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는 대학 평준화 대학교랑 극소수가 가는 엘리트 교육학교인 그랑제골, 이렇게 서열이 나눠져서 실제로 그랑제골을 나온 학생들이 초봉도 훨씬 더 많고 대우도 훨씬 다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은 모두 다 평준화가 됐지만 계급이 새로 생긴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바칼로레아, 한국의 수능에 해당되는 이제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거의 주관식으로 대부분이 다 주관식이고, 이거를 이제 채점하는 데 드는 인력과 돈, 혹은 대부분이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면 이제 이거가 과연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평준화? 네.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알아보면서 계급이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랑제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철학자나 혹은 예술 쪽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찾아보면 그랑제골에 속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이름이 고등사범 학교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제가 이제 본 사람들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고등사범 출신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설명해주는 이제 사람들도 대단하다, 엘리트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것도 이제 대학 평준화가 돼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 시스템을 받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간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계급이 나눠진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학 평준화를 하자라고 했던 것 자체가 계급을 없애려고 이걸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굳이 그랑제골을 남겨뒀을까요?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효율성 때문인 것 같아요.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리턴을 바라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리턴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에 뭐 인재를 양성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파리 전체 중에 3개의 대학, 그 소수의 아주 대학, 그러니까 예전엔 그게 아예 이제 서열화돼 있다고 했으면 나머지 다 평준화시키고 단 3개의 뭐 소수의 대학을 그 선별된 엘리트를 더 많은, 이 사람이 더 사회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걷겠다,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부 다 서열이 나눠져 있는 게 나을까요? 소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평준화되는 게 나을까요? 뭐가 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스텝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열화의 단계를 줄이고 그 다음 나중에 서열화를 없애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아까 저 약간 빼먹은 게 일반 대학교가 있고 사립대학교도, 물론 프랑스에도 사립대학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 예전에 프랑스 유학 몇 년 전에 잠깐 생각을 했을 때도 대부분 때 알아본 예술대학교들이 다 사립대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잘못 말한 것 중에 이제 이거를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는 평준화된 대학교와 소수와 부자들이 가는 사립대학이랑 그랑제꼴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직까지는 사립대학교가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술 쪽도. 무상교육이에요? 네. 대학까지? 대학교까지 다요? 단 사립대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대학교까지 외국인들한테까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사립대학을 가면 무료가 아닌 거고 그죠. 공립대를 갔을 때는 무상교육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사립을 가면 무상이 아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제 공립인 경우에,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립 대학교가 이제 많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평준화했다고 하는데 대학교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냥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그것도 과 말고 대학교. 만약에 그냥 보통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찾아가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경쟁률이 있을 텐데 완전하게 랜덤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과는 선택하더라도 그러면 랜덤은 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대학교가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12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대학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적으로 배우는 게 다 달라요. 어디는 철학이랑 뭐 인문 이렇게 이제 그곳은 거기가 중심이면 이쪽은 뭐 외국어 이제 외국어랑 뭐 다른 것들 그렇게 중심적인 게 다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나온 말이 우리나라 국공립대를 다 한국대로 하나로 바꾼 다음에 법대는 부산에, 뭐 공과대는 뭐 전주에, 뭐 생물은 뭐 어느, 그러니까 분야별로 캠퍼스를 나눠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처럼 바꿔도 계급이나 이런 게 생기니 아예 과별로 학교를 캠퍼스를 나눠버리자. 근데 그럼 종합대학 같은 느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캠퍼스는 다 법계열, 뭐 상경계열이면 다 상경계열만 있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학을 어떻게 서열화 시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종합대가 아니니까, 분야별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대학교를 물론 사립이랑 그랑제꼴이라는 게 있지만 평준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굳이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나 생각은 돼요. 왜냐면 어차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아니지만 아무튼 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그러면 더 뛰어난 학생들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대학교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경쟁을 할 것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간다라는 거의 가정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서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이미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준화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건 학문을 위해서 가는 건 거의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더 깊이 그게 자기하고 정말 잘 맞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꼭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해석이 다른 거예요? 평준화에 대해서?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평준화를 만약에 좋다고 생각하면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자사고는 좀 경우가 다른데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로 바뀌었으니까.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특수 목적에 따른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무슨 불어과를 나왔다고 해서 걔가 불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을 갈 때 불어과 나온 애가 불어학과를 지원한다면 뭐 가산점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외국어 고등학교 간 애들이 뭐 의대나 법대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거기를 가니까.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감독을 안 받는 학교잖아요. 우선 금전적인 지원도 안 받고 교육청에서 지시한 그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보면 의미가 다르고. 그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예요? 특목고나 자사고나? 나는 특목고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지? 실업계 고등학교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3년 동안 걔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뭔가 특정한 분야를 배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죠.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요. 저번에 흠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격증 공부만 시키고, 그렇다고 졸업해서 그쪽을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업계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요리학과 나왔으면 요리사로 진로를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대학을 가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갔지만 단순 노동만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던가,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요리과를 나오는데, 요리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다닐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목이 다 그러니까 요리나 혹은 빵 이렇게 나눠지면 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그 1년 동안 배우는 게 자격증 메뉴거든요. 근데 자격증 메뉴인데 이거를 굳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업계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거나, 혹은 1, 2학년 때는 혹은 1학년 때는 약간 기초를 배우더라도 2, 3학년 때는 좀 더 집중적인 걸 배우길 원하는데 1, 2학년 때는 대부분이 다 자격증이고요. 사설 일반 요리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3학년 때가 되면 시험이 끝나는가 동시에 약간 자율,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요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의 몇 개만 좀 주는 것 뿐이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도 요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전처럼 잘 가야 공항인데, 호텔은 못 가죠 물론, 잘 가야 공항인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빕스나 아웃백 혹은 애슐리처럼 단순 노동, 약간 그 세 개는 이제 애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세 개는 최저받으면서 일은 엄청 시킨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거길 가요. 그런 데를 가게 돼요. 그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약간 실업계를 가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배우고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마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기초만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심화로 교육 과정을 짜지 않는 걸까요? 그게 효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 고급 기술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고생해서 3년을 가르쳐 놔도 하는 건 똑같잖아요. 자격증 정도만 따서 하는 거나 심화를 배워서 하는 거나, 그럼 심화를 배워서 만약에 그 고생한 만큼 더 높은 수준에 도전하거나 장인이 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려면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럼 해외에 나가면 또 해외에서 자격증 다시 따야 되고. 근데 그죠. 네, 만약에 제빵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제빵으로 돈 많이 벌기 힘들잖아요, 제빵사가. 제가 적방을 했었어요. 이럴 수가. 했는데 이제 나는 학원을 다녔죠.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보면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나오는 메뉴가 몇 가지가 쫙 있거든요. 20몇 가지인가? 네, 그게 24가지. 있어요. 그러면 거의 강사가 그걸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실제로 빵집에서는 이런 빵 안 만든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비싸서 못 만들어. 아니 비싸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걸로 시험을 쳐요? 나한테 물어봐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과목 중에 하나가 식빵들이 한 6가지 있어요. 뭐 샌드위치 식빵이나 뭐 건포도 식빵 이렇게 있고, 이제 제과 같은 경우는 막 케이크 종류가 쭉 있는데 그 케이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케이크에 보면 생크림 바르기 전에 그 안에 그 시트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종류별로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네. 우선은 그 있잖아요. 우리 마카롱 먹어봤죠. 마카롱 보통 먹으면 그 딱 씹으면 쫀득쫀득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마카롱은 그런 마카롱이 아니에요. 과자인데 되게 단단한 과자처럼 딱 물면 이게 부서져요. 설탕 덩어리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지? 달고나처럼. 달고나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마카롱을 만들거든요. 그거는 마카롱이 아니지. 마카롱이에요, 그게. 그것도 마카롱. 예. 그거를 좀 더 쫀득쫀득하는 게 이게 중간에 흰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거품 쳐가지고 머랭을 올리는데 그거를 전문 용어, 전문 이제 시럽 중간에 하면서 시럽 넣으면은 그게 이제 이탈리안 머랭인데 그걸 넣으면 맛있다라고 배우죠, 이론으로는. 근데 이제 자격증 메뉴에는 없으니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에서 시험 보는 게 실제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걸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자격증만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격증 메뉴를 실제와 다른 메뉴를 굳이 해놨어요? 자료가 싸서? 그게 실제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용이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본이에요.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식빵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러면 파잖아요. 실제로 쓸모가 없는 하급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실용적이지 그러니까 않은 제빵 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들이 뭐 식빵 이런 것들 종류가 있고 뭐 단팥빵, 슈크림빵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쓰는데 이 자격증으로는 안 쓸 거죠. 이 자격증 메뉴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3년을 가르치니까 예를 들어 보면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자격증을 따서 갔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요리를 따고 갔는데 간을 볼 줄 몰라요. 자격증 메뉴는 간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짜거나 아주 맵거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넣거나 너무 안 넣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맛있게 만들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간이 맛있어야 A 플러스를 받는데 A만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 같은 경우에 간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는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모든 그 인원을 다 하기에는 거기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게 그 능력이 상이하잖아요. 그 상이한 걸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럴 거면
1학년, 1학년, 못해도 2학년까지만 배워도 된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3학년 때 대부분 취업을 나가니까 한 학년에 그거를 좀 하고, 왜냐면 자격증은 말 그대로 익숙해지기에는 좋거든요. 말 그대로 익숙해지기에는. 근데 실업계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가는 그 폭도 줄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대학교 가는 그것도 줄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어디 업무나 이런 거 나가면 자격증은 쓸모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다 가질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그냥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변별력이 없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있어도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용사기 우리가 옆에 있는 제과 제빵을 학원을 가서 3개월 다니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을 학교에서 3년 동안 그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1년은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3학년, 세 학년 중에 1학년은 이제 이론만 해요. 실습을 안 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건 2학년, 3학년 때부터고, 예를 들어 제과 제빵 과목이 1학년에만 있으면 1학년 동안 그 자격증 24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다.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요리 그 자격증, 뭐 파티시 자격증 네. 이런 거에는 급은 없어요? 뭐 한자처럼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기능사랑 기능장이 있는데 명장도 있는데 명장이 이제 좀 나누시면 기능사를 따고 몇 년 정도 실무 업무를 해야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기능사라는 건 예를 들어 뭐 저나 저는 이거를 했으니까 말고 저희 엄마나 아빠가 지금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다녀가지고 해도 기능사는 따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년 동안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따면 기능사 자격증은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자격증은.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건 말 그대로 처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기초나 혹은 적응하는 단계에서만 해야 된다 전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실업계 한국에서 실업계 특성화고를 하는 이유가 대학교보다 이제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거면 기초도 중요하지만 기초에서 약간 좀 더 연장선까지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실무적인 거를 할 때 좀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얘기해서 지금 고등학교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시 그럼 평준화로 돌아와가지고. 네, 고급 평준화 아까 제 고등학교 얘기했던 건 평준화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대학을요. 네. 그럼 고등학교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네요. 그러면. 저도 고등학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두 분 다 평준화가 좋다 안 좋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구분하지는 않는 거네요. 네. 좀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두 개를 그러니까 평준화를 꼭 할 필요도 없고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는데 차라리 지금 시스템을 고치는 게 저희 한국 사회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평준화가 사립도 아예 없애는 건가요? 그거는 또 별개 문제죠. 그런 식이라면 네. 평준화는 저는 하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는 찬성하되 사립이나 이렇게 좀 오히려 약간 그랑제골처럼 그런 데는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은 좀 변질이 됐지만 어떻게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학문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없거나 혹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못 받게 된다면 저는 약간 그거는 오히려 그것과 국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대학 평준화는 이때 이거를 좀 더 고급 과정이나 어떻게 고급 과정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 이게 고급이나 혹은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런 사립대학교는 그냥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기로 사실 이런 근대 교육이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제 좀 정립이 된 거고, 그러니까 교육이 크게 영국 쪽, 프랑스, 독일 쪽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군인과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교육이잖아요. 일단 같은 지역에서 다 같은 말을 쓰고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에 포병이나 그리고 기초 노동자애들 기초 수학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거고 언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사회는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걸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이제 저는 한국이 이제 거기서 다양화된, 그러니까 개별로 개개인마다 이제 중요시되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는 절대 창의성이 나올 수 없는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게 약간 불만이었고 지금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국영수만 저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인력이 더 필요한 거면 다양성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경쟁력이나 이런 거 올리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력을 좀 더 넣고 번거롭더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럼 평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준화는 같은 교육을 하고 같은 교과서로 배우고 어떻게 보면 같은 교과서 아니더라도 같은 과목을 배우고 근데 그렇게 치면 평준화랑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학교를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인원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교육제도일 텐데, 그런데 그게 평준화를 해도 문제는 국영수 위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체능이라든가 혹은 다른 과목들, 주요 과목들 중에 다른 과목들은 배제시키고 거의 국영수 위주로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대한 평균은 아니죠. 예를 들면. 오히려 예체능 왜 배워? 어차피 나 나가서 체육도 안 할 거고 미술 그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비판을 거꾸로 국영수를 왜 이렇게 심하게 가르쳐? 어차피 우리 국어 이 정도로 필요하지 않잖아. 수학이나 과학도 이 정도로 필요하진 않잖아. 라고 똑같이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준화를 뭐 어떤 걸 평준화를 할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예산을 가능한 비슷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교육의 기회를 비슷하게 제공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비슷하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돈 많다고 좋은 교육을 배우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배우고를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누구는 못 가고 가능한 다 좋은 교육을 받자 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걸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 평준화 얘기하기 전에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 프랑스에 네. 3단계로 수준별로 나눠서 이렇게 학습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게 교실을 나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아예 나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처럼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6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과정, 기초과정, 예비, 기초, 중급 이렇게 3개로 나눠져요. 그럼 기초는 나랑 1년 얘랑 다니고. 나이가 달라도 같이 고급 과정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나이대로 교실을 형성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수준별로 교실을 공유하는 거죠? 이거 나이대죠. 나이대별로. 그러니까 그냥 학년 그죠. 군으로 학년을 묶는다고? 6개, 그러니까 한국은 초등학교가 이제 6학년으로 6개로 나눠져 있는데 프랑스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초가 3년을 다니고 그죠. 의무교육이 명칭을 그렇게 바꾼 거. 네, 그죠. 그냥 3단계로 나눠진 거예요. 한국은 저희도 6개로 묶여 있긴 해요.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묶여 있는데 별 의미가 없죠. 교과서가 나오니까. 1, 2, 3, 4 이런 그것보다 명칭으로 하는 게 낫죠. 우리 프랑스 교육제도 얘기하는데 자꾸 딴 거 그러니까 많이 한국으로 하는 거 넘어와서 같고. 그래. 자꾸 다른 얘기로 가는데 그리고 어차피 지금 네,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바칼로레아는 이제 대부분이 다 주관식이고, 예를 들어 이거는 합격률이 80% 정도로 이제 높은 합격률인데, 이제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정 수준을 이상만 거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넣으면 어느 되고, 정도만 된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20%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심각한 거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식이 아니라 논술형 시험이에요. 얘들아 뭐 그러니까 논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20%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한 문장으로 한두 문장 문제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인 거나 뭐든지 다 섞어서 논술을 쫙 해서 써야 돼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대학교 가지 말고 그냥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 갈 능력으로 그걸 보는 거니까 5명 중 1명은 대학 갈 능력이 안 된다는 거네요. 사회적으로. 근데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될까요? 프랑스가? 얼마인데 걔네 한 40% 되나?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 얘들아 문학 계열, 철학 시험으로 문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알기 위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거 하나 주고 이제 논술 쓰는 거예요. 혹은 뭐 과학 계열에선 탈락.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곧 이익을 옹호하는 것인가? 얘들이 이렇게 한 줄이 나오면 과학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사회계인 것 같은데.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과학이. 과학 계열이. 혹은 철학 계열은 와. 이성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가? 예술 작품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하는가? 이렇게 한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거 치면 거의 한 90% 확률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이 하기가 힘들어요. 프랑스는 철학을 아예 배우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나라의 그 수학 능력 시험이 원래는 의미로만 보면 저런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얘가 그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걸 보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었고, 작년 수학 능력 시험 전에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게 기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은 폐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만들었을 땐 그런 의미에서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의 수학 능력 시험은 자꾸 문제를 꼬고 꽈가지고 그냥 그걸 틀리는 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려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시험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원어민도 못 푸는 영어 시험이라고. 유튜브 영상에 맨날 올라오죠. 저 얼마 전에 수능 그 수학 문제를 봤는데 제가 수학이 1등급 나왔었거든요. 진짜 한 문제도 못 풀겠는 거예요. 진짜 쓸모가 없어, 쓸모가. 진짜 단 한 문제도. 4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여기 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바칼로레아 200세 된 바칼로레아라는 기사인데 까다로운 4시간의 철학 시험을 시작으로 대략 일주일 정도 치른대요. 그래서 200년 정도가 됐고 이제 시험은 크게 아까 말했듯이 일반 기술 직업 고등학교에 다 따라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를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느라 외국어 57개를 비롯해 선택 가능한 시험 과목이 73개 정도. 그래서 학생들은 철학, 수학 등 필수 및 선택 9가지에서 12과목을 서술형 또는 논술로 치른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 채점이 최대 고민인데 채점관만 14만 명이 동원되고 4만 장의 답안지를 평가하고 매년 바칼로레아를 치르는데 2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3천억 원이 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는 한 83%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중에서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사립대학교인데, 그죠. 사립고등학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인력이랑 돈을 들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라는 게 이제 비판 기사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흥 작가가 프랑스 그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특집. 해주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고. 저는 바칼로레아를, 그러니까 얘기 다 못했지만, 전 바칼로레아도 그렇고 대학 평준화나 이런 게 프랑스 교육 과정이 저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도 있어지게 된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또.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이 수요일에 학교를 안 간다고 했잖아요. 프랑스에.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약간 연장선 생각하면 방학도 아닌 얘들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한 3개월 되거든요. 대학교처럼. 그리고 바캉스 휴가도 6주 정도 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